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류 회로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교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교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류와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직류와 교류의 가장 큰 차이점. 자, 차이점이 뭐냐? 자, 보세요. 자, 직류 같은 경우를 이걸 파형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자, 직류는, 자, 지금 이쪽이 이제 플러스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극성이 안 변합니다. 계속 시간이 변해도 계속 플러스. 그러니까 극성이 안 변해요. 극성이 안 변하는 것을 직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이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이 변해. 이게 가로축의 시간입니다. 시간.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 극성이 변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그죠? 이게 바로, 교류입니다. 교류.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요? 극성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죠? 이것이 바로, 직류와 교류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교류의 정의를 보세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인파의 형태, 사인파. 정연파라고도 하죠. 정연파. 그러니까 사인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사인파. 이거 삼각함수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파의 형태를 가지고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자, 변하는 전압과 전류를 바로 교류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이 바뀌어요. 크기. 그러니까 보시면 이 세로축이 이게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로축을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교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 원인을 보실 건데, 이제 일종의 발전기죠.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동기는 전기를 쓰는 거고요. 그죠? 발전기. 그래서 자개 안에 도체를 놓고, 자, 그것을 이 도체를 회전을 시키면, 그죠? 회전을 시키면 자속을, 그 회전하는 도체가 그 자속을 끊으면서, 자, 무엇을 발생시키냐? 바로 기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즉, 전압. 그죠? 전압을 자 발생시키죠. 그때 발생하는 그 전압이 바로 일반적으로 정연파, 물결 이런 식으로 물결 형태로 전압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속 밀도의 평균 자개 내에 자개와 직각으로 놓은 길이 L미터, 도체가 오메가의 각속도와 자 V의 선속도로 자 운동하는 경우 매 초당 한쪽 도체에 의해서 자, 아까 잘린다고 했죠, 자속이. 자, 끊어지는 그 자속의 양은 얼마다? BLV 사인 세타. 양쪽이면 2 곱하기 BLV 사인 세타. 이거는 뒤쪽에 가면 다 자세히 더 배울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교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교류 회로에서 나오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그 뒤에서 이제 다루는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자, 주기와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주기와,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자, 어떠한 관계에 있냐? 바로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주기를 기호로 자 T라고 자 표시를 해주고요. 주기. 그다음 주파수를 이렇게 F로 표시를 해주는데 자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다. 여기 나와 있죠?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다.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세요.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요. 2파이예요. 2파이. 그죠? 0에서 2파이까지 1회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한 사이클. 요 한 사이클을 주기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주기. 이게 바로 사인파예요. 사인파. 지금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자,
이렇게만 그려놨는데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더 그려지겠죠. 이렇게 연장을 하면. 그죠? 연장하면 이렇게 더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게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죠. 어떤 모양이 반복되고 있냐면 이런 물결 모양, 이렇게 생긴 것.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가 이렇게 있죠. 같은 모양. 맞나요? 같은 모양. 이런 거.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자, 파형이 똑같죠? 그럼 이 왼쪽도 보세요. 왼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개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돼요? 이쪽도 똑같은 파형이 이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모양. 그래서 지금 0에서 2파이까지 1회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 사이클, 즉 이것을 주기, 한 주기라고 하는 거죠. 한 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위가 세크예요. 세크, 시간. 예? 시간이고요. 시간. 이렇게 가로축은 시간,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이게 만약에 전압파형이다. 전압파형이라고 한다면 세로축은 전압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전류파형이다. 그러면 이 세로축은 바로 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세로축은 크기,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주기라는 것이 뭐냐? 같은 크기의 전류값이 또는 전압값이 같은 크기의 전류값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다. 이게 한 주기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죠. 0V.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이게 한 주기라는 거죠. 한 주기. 그죠? 그래서 한 사이클이 변화하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죠. 한 사이클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이 주기라는 거예요. 주기. 그래서 기호로 T라는 기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로는 세크, 초로 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는 F분의 1이다. F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주파수를 말하는 거죠. 프리퀀시. 자, 그래서 주파수는 주기적인 현상이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파형의 횟수. 기호로 F, 소문자 F로 표시를 해주고요. 단위는 헤르츠. 그죠? 주파수는 헤르츠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60Hz다. 자, 60Hz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 보세요. 1초 동안에 반복되는 파형의 횟수. 이런 파형의 횟수를 지금 주파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60Hz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파형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0초고요. 자, 여기가 1초라고 가정할게요. 1초. 여기가 딱 1초예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0초에서 1초 사이에 이러한 파형이 몇 번 반복된다? 몇 번? 60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60번. 파형이 이런 파형. 이런 파형들이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게 쭉 해서 몇 개? 60개의 파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60Hz라는 거고요. 아시겠죠? 엄청 많이. 그러니까 헤르츠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파형이 더 많아지는 거죠. 촘촘하게. 같은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이게 바로 주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그죠? T는 F분의 1이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각속도 나옵니다. 각속도. 이제 각속도 다른 말로 각주파수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각속도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시죠? 각속도.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자, 어떤 거리를 자, 얼마 동안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속도라는 개념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 퍼 세크가 속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뭐냐? 각속도.
각속도? 되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각속도는 그럼 뭐냐? 각속도.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웠냐면은 교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봤어요. 교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인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게 원이잖아요. 원. 그죠? 원이죠? 잘 보세요. 이게 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0도, 여기가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 운동을 하면서 자, 여기가 이렇게 왔다. 여기 왔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여기에 왔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은 크기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각속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파형을 똑같이 그려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회전을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회전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대응이 돼서 이게 하나의 원, 하나의 유선, 선으로 되어 있죠? 이 선이 하나씩 매칭이 되면 이러한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여기 이쪽에 왔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 여기. 자, 이쪽에 왔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요 각속도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직선 운동할 때. 그죠? 직선 운동할 때의 속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라고 개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정의를. 그런데 각속도라는 거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이동할 때, 원형. 그러니까 각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각. 자, 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세타. 이 각이잖아요. 각. 이 각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각. 이렇게 각이 움직이는 속도. 그죠? 그래서 단위가 바로 라디안 퍼 세크로 나오는 겁니다. 라디안.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미터죠. 이동 거리가.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각이 움직이는 거죠. 각. 각이기 때문에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사용된 거예요. 라디안 퍼 세크. 그죠? 단위 시간당 얼마의 각도가 움직였냐. 이게 바로 각속도라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물체가 1초 동안, 단위 시간 1초 동안 회전한 각도. 그죠? 회전한 각도. 이것을 바로 각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위는 W 아닙니다. 이건 오메가. 오메가예요. 오메가.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각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각 주파수라는 것이 나오죠? 각 주파수. 자, 보세요. 어떤 한 점이,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원을 이런 점을 말하는 거겠죠.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점이 1초 동안 몇 회전 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뭐다? 각 주파수다.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주파수는 뭐예요?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자, 일정한 파형이 몇 번 반복되는지. 이것이 주파수였죠? 똑같아요. 각 주파수. 1초 동안에 몇 회전했냐? 그죠? 몇 회전했냐? 이것이 바로 각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각 주파수. 아시겠죠? 각 주파수. 자, 그래서 자, 우리 주기라고 하는 것은 F분의 1이었죠. 그죠? 네,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오메가는 지금 이 원이 한 바퀴를 다 돌면 몇 도예요? 360도죠? 그죠? 이 36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면 2파이입니다. 2파이. 요 파이가 180도예요.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 자, 이거는 뭐 기초적인 건데 파이 라디안이 몇 도냐면은 각도로 180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60분법인 거고요. 이건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파이가 180도니까 이 파이는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회전, 한 번 회전했을 때의 각도가 몇 파이라고요? 2파이. 각도가 2파이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한 주기, 시간으로.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니까 여기서 t분의 1이 뭘로 바뀐 거예요? t분의 1이 주파수로 바뀐 거죠. F로. 그래서 오메가는 뭐다? 2파이 F다. 오메가는
2파이F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오메가는 2파이F. 아시겠죠? 오메가는 2파이F. 자, 그럼 여기서 위상. 자, 위상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전기자 도체의 사인파 진행이 시작되는 각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이게 전압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V는 Vm sin 오메가 T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이 몇 도냐? 지금 0도예요, 0도. 그러니까 0도라고 하는 거는 어디냐면, 자, 지금 여기가 항상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시작점. 여기가 시작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게 0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의 각도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V는 Vm sin 오메가 T다. 그럼 결국 이렇다는 거죠. V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인데 여기서 세타가 0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0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위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타. 근데 지금 V1은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죠. 세타 1. 그러니까 세타 1이니까 얼마큼? 이만큼. 1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세타 1이면 이만큼. 세타 1.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파형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파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좀 더 커져야겠죠.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만큼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자, 세타 1에 해당한다. 자, V1은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다.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V1이에요. V1. 그러니까 V는 여기겠죠. V. 그죠? 그럼 V2는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2다. 마이너스 세타 2. 마이너스니까 어디예요?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타 2만큼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가 V2입니다. V2. 그래서 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파형이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여기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면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죠, 여기. 어차피 여기나 전압의 값은 똑같아요. 그죠? 위치가. 그래서 여기가 V2가 되니까. V2. 그래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V보다 자, V 여기 있죠, V보다 자, V1이 얼만큼? 세타 1만큼 뭐 한다? 앞선다. 이것을 진상이라고 하면 진상. 그러니까 지금 V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1만큼 요만큼 앞선다는 거죠. 더 앞선다. 그죠? 그런데 V2는 V2가 세타 2만큼 뭐 한다? 뒤선다. 여기 있죠, 여기 V2. 그러니까 요거만큼, 이거만큼, 세타 2만큼 더 뒤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상이 앞서고 위상이 뒤진다. 그죠?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세타 1이면 앞서는 거고요. 마이너스 세타면은 더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상, 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뒤에 가면 또 다시 더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교류의 크기. 자, 교류의 크기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값들이 있어요. 바로 어떠한 값들이 있냐면 최대값. 해보세요. 교류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최대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료값, 그 다음에 평균값.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평균값, 대표적으로 최대값. 자, 먼저 나온 게 지금 뭐냐? 순시값이 나와 있죠? 순시값, 순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류 또는 전류값.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순간적으로 자, 변화하는 값을 순시값이라고 합니다. 순시값. 그죠? 순시값.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V는 Vm sin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식으로. 순시값 같은 경우는.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V는 Vm sin 오메가 T다. 또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 자, 여기서 뭐냐면 이거예요. VM.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맥스입니다. 맥스. 그래서 이 VM은 무슨 값이냐면은 자, VM이 최대값. 자, V가 최대값이 되고요. 그때 여기서 그 V, 그러니까 V만 있는 거죠, V. 이 V가 뭐냐? V가 바로 시료값, RMS 값, 시료값. 이렇게. 그래서 그 정연파, 사인파에서 그 최대값은 시료값의 몇 배냐? 루트 2배입니다, 루트 2배. 루트 2배. 그래서 최대값은 시료값의 몇 배라고요? 루트 2배라는 거죠, 루트 2배.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자, 이게 V는 100 사인 뭐 오메가 t다. 자, 이러한 자, 전압값이 있다고 할게요. 전압값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 자체가 뭐예요? 이 식 자체가 순식값이죠, 순식값. 그죠? 왜냐면 순식값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t의 값이 얼마냐,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해요. 그죠? 이게 순식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00이죠, 100. 이 100이 뭐예요? 이 100이 바로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죠? 최대값이에요. 100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최대값을 얼마로? 루트 2로 나눠요. 이게 뭐예요? 루트 2로 나누면 이게 시료값입니다. 시료값. 정연파에서. 아시겠죠? 정연파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뭐라고요? 시료값. 그래서 여기 VM 대신에 루트 2 V가 들어간 거예요. 이 V가 바로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죠. 아래는 똑같아요. 위에는 전압값이고요. 아래는 전류값.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 것, 식으로 표현해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순식값이라고 합니다. 순식값.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자, VM. 그러니까 이 파형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때 여기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고요. 순식값은 시간이 여기다. 그럼 이게 값이에요, 전압값. 시간이 여기다. 그럼 이게 값이에요. 순식값 계속 변해요, 시간에 따라서 값이. 그죠? 이게 바로 순식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순식값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돼요. 순식값은 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료값을 볼게요. 시료값. 자, 시료값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최대값을 루트 2로 자, 나눈 거다. 그죠? 최대값은. 자, 그럼 시료값은 뭐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으로 자, 교류의 각 순식값. 자, 교류의 각 순식값의 제곱에 대한 한 주기의 평균의 제곱근을 자, 시료값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자, 보세요. 교류의 각 순식값 IT의 제곱에 대한 한 주기의 평균의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루트예요, 루트. 그죠? 루트인데, 여기 보세요. 자, 시료값 I는 I제곱. 자, 순식값의 제곱이죠? 순식값의 제곱에 한 주기간의 평균값의 뭐라고요? 제곱근이라고요. 루트 씌운 거. 제곱근.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한 주기니까 0에서 t까지겠죠? 한 주기니까. 그래서 0에서 t초까지 뭐를? 순식값의 제곱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적분. 뭐 이거 이 시까지는 몰라도 돼요. 적분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뭘로 나눴어요? 시간으로 나눴죠. 왜? 평균을 낸 거니까. 그죠? 평균. 근데 한 주기라고 하면은 0부터 몇 파이까지? 2파이까지. 그러니까 사인파 같은 경우는 한 주기가 2파이예요. 2파이. 그래서 요 t에다가 2파이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2파이. 그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근 시키는 거. 루트 2파이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i제곱 t 오메가 t. 그래서 계산한 게 뭐가 나온 거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시료값이 나온 거라고요. 이 루트 2가 이걸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루트 2라는 값이. 대략 0.707배. 뭐 이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료값의 루트 2배가 뭐라고요? 최대값이라고요. 최대값.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연파 교류에서 시료값은 뭐라고요? 루트 2분의 VM.
최대값 나누기 루트 2라고요. 그죠? 똑같아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실효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정연파에서, 사인파에서.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한번 볼게요. 최대값. 자, 최대값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류의 순식값 중에서 어떤 값이라고요? 가장 큰 값. 이 파형에서 가장 높이에 있는 값, 가장 위에 있는 값. 이게 뭐라고요? 최대값이라고, 최대값. 가장 위에 있는 거, 최대값. 그러니까 여기가 VM이 되겠죠? VM이고, 이 아래쪽이 뭐가 되겠어요? 아래쪽은 마이너스 VM인 거죠. 그렇죠? 크기는 같은데, 그게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크기는 똑같아요. 그죠? 위나 아래냐. 이제 부호가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효값에다가 몇 배 한 거라고요? 루트 2배 한 거. 네,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래서 실효값은 최대값의 대략 0.707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값 보세요. 평균값. average value. 평균값. 자, 이 평균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순식값에 대한 반주기. 한 주기가 아니라 반주기 동안의 평균적인 값. 그래서 파형의 면적을 이 파형의 면적, 그죠? 이 면적을 반주기로 나눈 값.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래서 이 전압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파이분의 2 V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파이가 바로 반주기. 정연파는 한 주기가 2파이니까 반주기면은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반주기로 나눈 값. 그래서 파이분의 2 곱하기 VM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은 최대값의 대략 0.637배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관계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시험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은 최대값의 파이분의 2배다. 이 식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 똑같아요. 단지 이게 전압이냐 전류냐 그 차이예요. 똑같이 파이분의 2를 곱하시면 돼요. 평균값을 구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냐? 관계식을 잘 보셔야 돼요. 최대값, 그 다음 실효값, 그 다음 평균값. 이 세 개의 값의 자, 관계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효값, 뭐 VRMS라고도 표시하죠. VRMS.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얼마 곱한다? 파이분의 2를 곱한다. 이 세 개의 값의 관계식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의 벡터 표시법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간히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입니다. 자, 교류의 벡터 표시법. 자, 일단 여기서 벡터라는 것도 조금 생소하시죠? 벡터. 이제 벡터는 이제 고등교육에서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이에요. 벡터와 그 상반되는 내용이 바로 스칼라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그래서 벡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기와 자,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물리량. 응?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 그러면 이 벡터와 상반되는 스칼라. 그 스칼라라는 것은 뭐냐? 스칼라는 단순히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하는 거지, 스칼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잘 보세요.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속도라는 것과 속도라는 것이 있고요. 속력. 할게요. 속도가 있고, 이걸 볼게요.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게가 있다, 무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무게. 자,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속도는 크기 있죠? 뭐 몇 미터 퍼 세크다, 뭐 20미터 퍼 세크다. 크기 있죠? 그리고 속도는 뭐도 존재하냐면은 방향까지도 존재하는 거죠, 방향. 그죠? 방향까지. 그런데 이 무게 같은 경우는 뭐만 있어요? 무게는
크기만 존재하는 거죠. 크기만. 방향이 없잖아요. 무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속도는 이제 벡터라고, 벡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무게는 이제 스칼라량이라고 보시면 스칼라. 그래서 벡터는 크기와 뭐가 있다? 크기와 방향이 있다. 이것이 이제 벡터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일단 복소수를 이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소수. 자, 일단 여기서 복소수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겠죠. 복소수. 그럼 복소수는 뭐냐? 이 복소수는 이제 중등수학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인 건데,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 실수부와 허수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걸 배운 적 있잖아요. 뭐 4 플러스 뭐 3i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게 실수부고 실수, 이게 허수. 그러니까 수 체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실수라는 것이 있고 이제 허수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숫자. 그죠? 실제 리얼 넘버. 그리고 허수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숫자. 이미지너리 넘버. 그죠? 그래서 이게 복소수라는 개념이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복소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i라는 값이 있죠? i라는 값이 얼마냐면은 이게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수인 거죠. 허수인 거죠. 이제 수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i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왜 그 전기에서는 이 i가 뭐예요, i가? 이 i가 전류죠, 전류. 그죠, 전류. 그럼 전류랑 헷갈리잖아요, 기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자, 전기에서는 이 복소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i 대신에, 이렇게 j. 자, j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전류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그럼 이게 실수부가 되는 거고요. 이게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허수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로축이 있고 지금 가로축이 있죠. 그래서 요 가로축이 뭐냐? 실수축이고요. 이 세로가 바로 허수축입니다. 허수. 아시겠죠? 허수축이에요. 그래서 먼저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이제 직각 좌표법이라는 거 있죠? 복소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Z가 뭐예요? Z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 A 플러스 JB다. 그래서 요 A가 실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 JB가 허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지금 A가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JB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실수축, 허수축. 그래서 이 A와 B가 만나는, 이렇게, 자, 만나는 점, 여기 있죠? 그죠? 이게 바로 Z는 A 플러스 JB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Z,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 선분의 길이 있죠? 여기가, 이게 이제 Z바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크기입니다. 크기. 아시겠죠? 이 길이가 뭐라고요? 길이가 크기라고 해요. 크기. 그래서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직각 삼각형에서,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여기를 자,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자, 보세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자, C제곱이다. 그죠? 그러면 이 길이를 알고 싶어요. 이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양변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바로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실축의 제곱 더하기 허수축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위상도 있죠. 위상. 예, 교류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교류에는 위상, 크기와 위상이 있는 거예요. 위상. 그럼 어떻게 구하냐?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상에서 바로 여기죠.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거예요. 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삼각비에서 이런 걸 배웠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배웠죠? 맞죠?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라고 배웠어요. 탄젠트 세타는 그럼 A분의 B가 되겠네요. 실축분의 실수, 허수. 그죠? 실수, 허수. 실수, 허수.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돼요. 근데 우리는 위상, 세타의 값, 이 세타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세타는 뭐 계산기에 다 있어요. 아크 탄젠트. 아크 탄젠트. 그죠? 이게 아크 탄젠트. 아크 탄젠트 A분의 B다. 이렇게 해주면 바로 위상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위상입니다. 예?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Z는 크기 곱하기 여기 각이에요. 각. 그죠? 각 표시죠? 각 위상. 그래서 Z 각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그 삼각비가 여기가 4고 얘가 3이고 자, 5라는 게 있어요. 3대 4대 5. 그렇죠? 이거는 뭐 가장 일반적인 거죠. 3대 4대 5. 여기를 이제 세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Z는 임피던스 Z는 4 플러스 J3이 나올 거라고요. 실수축, 허수축 4 플러스 J3. 그죠? 그러면은 요 크기는 얼마예요? 크기는 이제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자 3의 제곱이죠. 이 값이 5인 거예요. 5 값이. 그죠? 여기에다가 위상은 아크 탄젠트 얼마더라고요? 4분의 3 A분의 B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Z는 5 곱하기 각 이게 들어가죠. 이게 아크 탄젠트 4분의 3. 이건 계산기 계산하시면 돼요. 딱 안 떨어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극좌표법. 이거는 직각좌표법. 복소수로 표현하는 거, 복소수. 실수 플러스 허수로. 이거는 극좌표법. 크기와 위상으로. 예? 크기와 위상으로 표시해 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Z는 Z 각 세타 1이라고 했고요. Y는 Y 각 세타 2일 경우에 자, 두 식을 자, 곱했을 경우. 그러니까 Z와 Y를 곱했을 때 자, 어떻게 곱하냐? 자, 간단해요. 크기는 크기끼리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Z 원래 여기 바가 있어야 되겠지. 크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Z와 Y의 크기끼리 곱해주시면 되고요. 위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해준다? 그냥 더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곱할 때는 자, 크기끼리 곱해주시고요. 위상은 뭐 한다고? 위상은 더해주시면 돼요. 위상을. 아시겠죠?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자, Z는 5에다가 각 30도다. 예를 들어서. 그죠? Y는 10 곱하기 각 만약에 60도다.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바꿀게요. 60도, 여기 30도. 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자, 곱할 거예요. ZY는 어떻게 한다고요? 크기는 곱해준다고요. 그러면 50. 각은 더해준다고요. 90도.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일단 나눌 때, 두 식을 나눴을 때, 나눌 때는, 자, 크기는 크기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나눠주시면 되고요. 위상은 뭐 한다? 빼준다. 그죠? 곱할 때는 더해주시면 되고요. 나눠줄 때는 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Y분의 Z는 뭐가 돼요? 나눠주세요. 그럼 얼마?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요. 각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라고요. 30도. 그죠? 이렇게. 곱했을 경우와 나눴을 경우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아닌데, 자, Z는 뭐 A 플러스 JB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복소수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복소수로. 자, Z는 A 플러스 JB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표시해 주냐? 자, 크기예요, 크기. 크기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겠죠? 자, Z바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요겁니다. 그래서 Z 코사인 세타, Z 사인 세타. 아시겠죠?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소방 전기에서는 뭐 크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복소수를 연산하는 것. 이것도 이제 계산할 때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복소수의 연산.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복소수, 두 개의 복소수가 있다고 할게요. x는 a 플러스 jb고요. y는 c 플러스 jd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이 복소수의 연산에는 네 가지가 있겠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더하기와 빼기는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왜냐면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했죠. 그죠? 복소수는. 그래서 복소수의 덧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주면 좀 더 낫겠죠? x는 2 플러스 j3이라고 할게요. 2 플러스 j3으로 놓고요. y는 4 플러스 j5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연산을 해보면, 자, 덧셈부터 볼게요. x 플러스 y는, 자, 실수부끼리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6이죠? 그 다음, 허수부끼리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j8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덧셈 같은 경우. 그 다음,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뺄셈도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y는 뭐가 되냐? 자, 빼세요. 2에서 4 빼면은 마이너스 2죠. 3에서 5 빼면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실수부는 실수부,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곱셈 보세요. 곱셈. 자, 곱셈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x, y죠. 이거는 이제 그 곱셈, 그 분배 법칙만 이용을 잘 해주시면 돼요. 2 플러스 j3에다가 4 플러스 j5를 곱하는 거예요. 자, 어떤 법칙 이용한다고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으로 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곱해주면 8이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플러스 j10이죠.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j12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j니까 j제곱에 15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이제 중등수학에서 자, 허수를 제곱하면 i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긴 j제곱이잖아요. j제곱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얼마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이제 이건 허수가 아니라 실수죠, 실수. 그죠? 실수. 그럼 8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7. 여기는 플러스 허수. j22.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자, 이제 나눗셈을 보겠습니다. 나눗셈. 자, 나눗셈은 이 네 가지의 그 연산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y분의 x를 이제 구해보면 지금 y가 4 플러스 j5로 되어 있고요. x가 2 플러스 j3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분모 부분이 실수가 아니라 허수 부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모를 실수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자, 똑같이 자, 무엇을 곱해주냐면은 이 분모에 켤레식을 곱합니다. 켤레식. 켤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는 거죠. 플러스인 경우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서 곱해주는 거죠. 켤레식을. 그러면 4 마이너스 j5 분자에는 똑같이 4 마이너스 j5 자, 이렇게 곱해줍니다. 똑같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자, 이거 계산해보면은 자, 분모 같은 경우는 뭐냐? 다 분배 법칙.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4, 4, 16이죠? 자,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j20
플러스 j20 사라지죠. 다시 마이너스 j20 플러스 j20 그 둘이 소거가 돼요.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j제곱에 25가 돼요. 그죠? 근데 j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분모는 41이 돼요. 그죠? 이렇게 실수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실수로. 자, 그럼 이제 분자도 똑같이 자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자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나오나 볼게요. 분자. 자, 이거를 풀어보면 자 2, 4,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10 이렇게 하면 플러스 j 12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j제곱에 15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은 실수부끼리 더해주면 23, 허수부끼리 더해주면 플러스 j2가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41분의 23 플러스 j2가 돼요. 자, 다시 정리해주면 41분의 23 플러스 41분의 2가 되겠죠, j.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실수부, 여기가 허수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 복소수의 나눗셈을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소수의 사칙 연산도 확실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교류 회로의 기초를 알아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